음악, 음악. 안녕하십니까. 김성입니다. 오늘은, 죽음과 사색의 듄에 대한 시리즈 강의 중 마지막 강의로서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무아인데, 거기에 구체적인 제목으로 쓴 대세유수의 배라고 붙였습니다. 지난 11강에서 양자의학과 상대성, 이론이 말해준 세계관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세상에는 무엇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변하는 과정과 느리게 변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하는 과정이라면 거기에는 개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실체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하라고 하면은 자꾸 내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누군지 한번 남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어떤 성질을 들어서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진 것이 나다. 그렇게 못하죠. 내가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부모고 누구의 형제고 누구의 친구고 뭘 하는 사람이다 해서 항상 나를 설명하려면 다른 것을 들어서 그것까지 관계를 통해서 나라고 해야 되죠. 즉 나라고 말해줄 다른 거고, 관계를 떠나서 나라고 말해줄 어떤 동일성을 유지하는 개성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바로 무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무아무와 윤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물의 변화와 그 정체성이, 제가 동료성이란 말했습니다만 여기서는 똑같은 뜻으로 정체성이란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는 태세의 수입회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서양 철학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두 분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 과학적 믿음이라면 테세우스의 배는 동일성에 대한 철학적 접근입니다. 테세우스는 누구냐면 아테네에서 띄워진 영어입니다. 그 아테니의 시조로 중앙봤는데 태수가 아버지를 찾으러 아테니 할 때는 아테니는 약속이었습니다. 아테니는 매년 크레테모로 남녀 2명씩을 미노타우스라는 괴물 제물을 바쳤는데, 그래서 테세우스가 직접 자진해서 그 터를 갑니다. 그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태소가 문제를 해결하고 아테네로 들어오자 아테네인들은 너무 기뻐서 테세우스가 갔던 배를 데메트리오스, 발레오스 시대까지 이 배를 유지보수했습니다. 그러니까 800년 동안 이 배를 계속 유지보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동일성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부식된 헛 널판지를 뜯어내고 튼튼한 쇠목재를 덧대어 부기를 거듭해야 되죠. 왜냐하면 800년 동안 배가 고대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배는 철학사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잘 안 하는 것들에 대한 논리학적 질문입니다. 성장하고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뭘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새 목재를 덧대서 붙이기를 거하더라도 그 배는 계속 태세에서 배달하고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배가 다른 곳에 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호스는 대세수의 배 문제를 그렇게 한번 꼬았어요. 배에서 반자를 하나씩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배를 A라고 합시다. 그런데 태소의 배에서 갈아군 낡은 판자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뒀다가 그걸로 태수배와 똑같이 생긴 배를 하나 다시 만들면 그 배를 B라. 그럴 때 배 A와 B가 두 개 생긴 거죠. 그럼 둘 중에 어느 쪽에 태소에서 된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동일성이라든가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 태소가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왜? 우리도 태소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가 대강 60일에 됐다 치면 50년 전에 여러분은 갓난 아이일 때 그때 여러분이 몸을 이루고 있던 물질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갖고 던 정신이나 신경, 세포나 모든 게 다 바뀌었거든요. 태소처럼. 그럼 오늘날 여러분은 50년 전에 여러분과 같은 존재인지,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제 문제를 좀 바꿔서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태세수의 배는 보물을 찾으러 항해를 떠납니다. 끝없는 항해. 중해배의 널판지는 새로운 걸로 교체되고, 선중에는 죽는 사람도 있어서 새로운 항구에 들릴 때마다 또 새로운 선으로 교체됩니다. 이게 수백 년을 항해하다 보니까 처음 출발 당시에 널판지와 선원들은 간데 없고 모두 널판지와 선원들은 교체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선원들이 교체되라도 항해 일지는 계속 쓰고 있고 보물을 찾겠다는 그 배의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런 문제가 생각할 수 있죠.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이 배는 여전히 태소배인가? 이런 문제 생긴데 답이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이 같다고 할 건가? 같다면 무엇이 같다는 뜻인가? 이런 문제할 때 답이 쉽지 않은 것처럼요. 문제를 덤의 역설과 다발리론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덤미 역설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쌀가마니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다 탁 쏟아놨어요. 그럼 쌀 한 덤미가 생기잖아요. 쌀로 이루어진 한 덤더미가 쌀로 되게 얼마 몇 개 정도 생겼을까 하면은 되게 콧방귀 쌀 한 대에 쌀알리 한 3만 개 정도 있어요. 그럼 한 마리면 30만 개죠. 근데 10마리를 한가면은 쌀알이 지금 300만 개가 한 부에 이어준다. 거기서 쌀을 하나를 빼죠.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에서는 덤에서 쌀 하나를 빼도 딸뜸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어저께 여러분과 오늘 여러분 사이에서는 쌀날 하나를 뺀 것처럼 여러분의 몸과 생각과 느낌과 몸과 하나가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어제 여러분과 오늘 여러분 여전히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또 하나를 더 빼죠. 두 뺐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죠. 이렇게 해서 계속 근데 자꾸 살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쌀을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그 쌀을 하나도 쌀뜸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따라서 쌀 한 가만에서 엄청난 수의 쌀이가 생깁니다. 하나를 빼도 여전히 쌀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덤이라는 것이 잘못 당기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잘못된 개념일 겁니다. 잠정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게 우리가 나라는 그것도 그런 거예요. 나라는 것도 잠정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동일성을 유지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면 무하거든요. 그럼 대머리는 어떨까요? 대머리도 문제가 없는 개념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머리카락이 예를 들어서 뭐 N가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머리에 들어있는 머리카락은 되게 한십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N을만 개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10분만 남아있으면 그 대머리라고 우리가 하겠죠. 예, 그러면 머리카락이 N가인 사람이 대머리라면 머리카락 하나 더 심어서도 N 플러스 1개인 사람을 말할 때만 개머리카락에만 사람을 대머리하면만 한 개도 대머리겠죠? 머리가 한 가닥 차이로서 대머리가 대머리고 아니라고 갈라 수는 없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진다면 2개 심어도 대머리, 3개 심어도 대머리, 100개 심어도 대머리만 개 심어서 2만 개가 돼도 대머리 계속 심어요. 그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머리카락 10만 개 심어도 대머리란 뜻이 되니까 모든 사람은 대머리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 논리를 또 거꾸로 전개하면 결국은 10만 개에서 머리카락 하나 뽑아도 뭐 별 문제 없어 대머리 아니죠. 2개 뽑아도 대머리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뽑아서 계속 대머리 아니라 본다면 결국 마지막 머리카락 하나만 남아도 대머리가 아니란 생각을 하게 했죠. 즉 덤미나 대머리를 제가 예를 든 것은 변해가는 것 중에서 크게 변해야지 아는 어떤 상태만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덤미나 대머리라고 그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도 계속 변해가는 어떤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의 감명일 뿐입니다. 자라는 것도 나라는 것도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의미를 가질 뿐 실제로 불변의 성질을 가진 어떤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불계, 무아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나라 그러는 것은 바로 감정적으로만 크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만 나라 그러는 것이지 사실 실체 없기 때문에 무아가 맞는 것이죠. 이제 후모의 다이론을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볼 텐데요. 나라는 정체가 뭔가 그러니까 아트만과 같은 불변의 반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걸 여러분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 가지 상이한 생각, 인식, 생각의 다발들입니다. 나라고 익혀지는 자가 감각과 지각, 사고의 다발리 겹이 쌓여 형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벨리가 말한 어떤 복잡한 프로세스가 같은 뜻이죠. 사고와 느낌, 지각의 답발은 늘 변합니다. 부처님이 설한 오치원과 유산 개념이라 할 수 있죠. 지금 흉이 말하는 답발리은 그러니까 지각과 느낌과 생각 좀 일부가 빠지면 그때 나는 앞서의 나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어저께 생각했던 것과 오늘 생각은 좀 달라졌잖아요. 일부가 빠졌다 하더라도 편 없어 보이죠. 우리가 더미에서 쌀 하나 뽑아도 그냥 계속 더미라 부른 것처럼 별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게 바로 나거든요. 이제 우리 몸을 두고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 중에는 90% 미생물일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조직하는, 구성하는 세포들 수는 우리 몸 세포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계속 바뀝니다. 우리 몸의 조직만 생각하더라도 몸의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세포로 대체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을 주기로 우리 몸의 세포는 대부분 세 곳을 바뀌다고 알려냈습니다. 적어도 7년이면 다 바뀌는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7년 전인이 나와 지금이나 또는 7년 후인하는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이게 앞서 말씀드린 범위와 또 흉이 말한 다발 이름을 놓고 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모라가 말 못하죠. 품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바뀌었어요. 때는 눈이 안 띄니까 이것이 나라고 할 수 있지만은 다 버리면은 뭔가 확 달라졌죠. 그게 무기친 거예요. 또 우리 몸이라 하는 것은 몸의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미생물 세포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때 동일성이란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또 몸과 함께 우리 정신을 생각해 보죠. 즉 자를 오촌이라면 오는 항상 변합니다. 다시 말,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이건 변하는 거죠. 이때 생명체가 전생을 기억한다면 생명체의 관계는 뭐라고 해야 되는가? 이래서 기억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커 하면은 내가 100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으면 1000년 전에 그가 나다 기억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뜻을 다시 말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영국의 거진 사람이 1000년 전에 영국을 정별한 덴마크의 위대한 왕 카누트 A를 상세 기회하고 있다면, 거진 1000년 전에 카누트가 지금 영국에 태어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돼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1000년 전 히말라 상기식을 달리던 사슴의 일을 상세에 기여가 있다면 그 사슴이 지금이 사람으로 태어난 건가? 부처님의 전생담에 그렇습니다. 근데 서양차에서는 동료성의 원리를 내어서 둘 사회 관련성을 부정합니다. 동일성의 원리라게, 이게 뭔지는 이제 조금가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기라고요. 먼저 죽음에 대한 권위자를 알려져 있는 캐나다 알버트 켈리 대학의 베닐 교수는 이 사람이 4, 5세계 철학적 분석이라는 책에서 부활이나 윤회와 같은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동일성의 원리 때문에 전생을 기억하더라도 기억이자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전생을 기억한다고 해서 그것이 윤회를 떠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서양철에서 말한 동일적인 원리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림을 넣는데 X는 사건이에요. 그 언제 그 T, P1 있고 밑에는 T2, P2가 있죠. 그건 뭐냐면 T는 시간이고 P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1이라고 불러진 사건과 2라고 불러진 그 사건 사이에는 대개 1000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가정하죠. 그러니까 1이라고 붙인 시간은 지금부터 1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의 시간, 그 시간, 1000년 시간, 1000년 전이죠. 그때 X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사건 X를 P1이라는 사람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0년이 흘러서 시간이 이제 T가 됐죠. 그 T에 P라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1000년에 있었던 사건 X를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P1과 P2는 같은 사람인가? 동일인가?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서양 철학에서는 같은 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P1과 P2가 동일인 사람일 때만, 같은 사람일 때만 1000년 후의 시점에서 1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의미를 갖기 때문에 1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만 갖고는 P1과 P2를 동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서양 철학의 동일생 원리입니다. 이 동료의 원리 때문에 페룬 교수가 어떤 사람이 1000년 전에 어떤 일이었던 걸 상세히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1000년 전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냐고 말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양차의 동일성의 원리는 뭘? 기준 말가를 생각해 보면은 과거 대가루 시절에는 서양차에서 동일성을 갖는 어떤 존재라고 말할 때 그 존재는 신과 정신과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영혼은 과학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관찰된 현상에서 이 두 가지 현상을 개념을 적용할 수 없고요. 통상적으로 말하는 정신이라면 늘 편하기 때문에 동요성이 없습니다. 느낌, 생각, 의지, 인식은 늘 바뀌거든요. 그리고 물질도 양자권 객관적 실질을 부정하거든요. 제가 지난 11강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 스몰링과 카르로벨리가 말한 것처럼 객관 실제고 그 사건이 흐름이라 그랬어요. 그 객관적 실제가 아니라면 물질 동일성을 말할 수 없죠.
그리고 하르르 오벨리하고 저기 스몰리 말인 것처럼 하나 빨리 변하는 과정과 천천히 변하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서는 사건이 계속 이어져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동일성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정신과 물질에서 동일성을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겠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님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처에서 말한 동일성은 그냥 철학자리 갖고는 철학적 믿음이기 때문에 그 서양차에 말한 동일성으로 윤회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윤회는 이안 스빈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수한 그 사례를 놓고 판단해야 할 겁니다. 이제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이 있다는 말의 의미를 명예히 말해주는 우하나를 소개하고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불경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린 겁니다. 한숨. 그래서 지금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말하죠. 옛날 그리스에 어떤 말을 잘하는 소피스트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소피스트가 말 장난 잘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느 부유한 사람이 돈을 빌렸습니다. 빌릴 때 매년 이자 10% 주고 원금을 10년 후에 갚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중사를 썼어요. 근데 이 소피스트는 매년 이자를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 자영수를 보여줘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 소피스가 말하기를 당신은 10년 전한테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가? 당신 10년 전에 돈을 빌려준 그 사람과 나는 다 다른 사람이다. 당신이 돈을 빌려준 그 사람과 지금이 나는 정신도 다르고 몸도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10년 전에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 해서 내가 갚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연, 상인이 이 소피스를 당국에 고발하고 둘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에서 이 소피스는 재판관에게 자기는 10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니 돈을 갚을 의미가 없다고 우겼습니다. 근데 재판관이 아주 명판계했습니다. 지금의 너는 분명히 10년 전이 그 사람과 다르다. 그러나 10년 전에 그 사람과 지금의 너는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갚는 것은 인과 이치다. 너는 돈을 갚아야 된다. 자, 이제 나라는 것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로벨릭한 말과 한번 비교해보죠. 실제는 과정이란 말은 자에도 해당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보죠. 자, 경분별경에 나오는 말인데 사문이나 바라문이 다 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온에 나가 있다고 해는 것이다. 그리고 쌍육자니까 개체경에는 이런 말입니다. 개체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개개인계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말해서 그것은 5가지 존재, 다발을 말한다. 그 오천은 오이 욕하면 가르치는 말이니까 부처님은 설법은 오이 모여 개체를 준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카를 로벨리가 말한 것처럼 그냥 여러 가지 정보가 드는 복잡한 프로세스가 나란 그런 뜻입니다. 온이 그렇게 모을동하는 인과를 얽혀서 못되는 개인이 하나의 개체로서 기능하고 살면서 또 나름대로 편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 각 구성 요소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보이지 않게 변합니다. 구성 요소도 변하고 오니 결합도 서서히 편합니다. 오니 결합체는가 로베르가 말한 같이 사네. 걸린 구름처럼 음식 정보핏 언어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복잡한 프로세스입니다. 즉 우리가 자라고 부르는 것은 온의 결합이 만들어낸 복잡한 사건의 흐름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동료성은 없습니다. 단지 인과 연결된 연속성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온 결합의 흑체의 흐름이 서서히 진행된 것을 우리는 삶이라 부르고 오니 결상태가 급격히 변하면서 그 흐름이 급격히 변한 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상태에서 드러나는 존재의 끝없는 유전만이 사실 실제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끝없는 유전, 즉 끝없이 흘러가는 과정이 바로 윤회입니다. 이 과정 어디에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걸 뭐하라 그랬죠? 따라서 이런 윤회는 무화윤회입니다. 연기법이 제일 원인을 부정하듯이 연기법은 최종 사건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니 실체하고 있다고 인식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시작도 없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원이 실체 없음을 깨달을 때 이제 오니 꼬리가 끊어진 거죠. 그때 비로소 윤회가 멈출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화 얘기하면서 밀림턱 팡아이 나오는 장로 나가세의 설명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나가세는 무화 윤회를 등불에 비유합니다. 나가세나의 등불 비유는 내용적으로 퇴세수와 꼭 같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사건의 흐름과
존재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등불이 계속 타고 있으면 거기에 등불이란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등불은 타는 동안에 연속성을 가지지만 한순간도 동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기름이 새로운 공기를 만나고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타던 등의 불꽃과 나중에 불꽃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순간의 등불은 그 이전 순간의 등불을 원인으로 생겨난 것이고, 이 순간에 등불은 사라지면서 다음 순간에 불꽃이 생겨납니다. 전체 불꽃은 탄다는 사건들이 인과관계를 맺고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체는 오니 유기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진행된 삶이란 과정일 뿐 거기에 어떤 동료성은 없습니다. 나라는 어떤 실체가 거기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등불이 탄다는 것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 등불을 타는 동안에 앞에 불꽃이 사라지고 새로운 불꽃이 생겨나기 때문에 불꽃에는 독립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라지고 생기는 앞뒤 불꽃은 인과로 연결돼 있는데, 그래서 불꽃은 연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존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는 불꽃과 이전의 불꽃은 다르죠? 동생 없죠? 그러나 연속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생에, 생계라는 것은 다만 인연으로 맺은 현상일 뿐 다시 인과 연결된 사건일 뿐이 말이죠. 전생으로 옮길 것은 아니지만 또한 전생의 원인이 없이 생겨날 수 없는 이 인연 따라 생겨난 명색을 저희 대안을 어떤 사람은 전생에서 온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존명, 어떤 존재나 생명도 생명도 전생으로부터 온 격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태아는 전생의 원이 없이는 또한 생겨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인 거죠. 인간의 삶도 타고 있는 등불과 꼭 같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동의선은 없지만 연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아요 무아입니다. 사건이 인과 관계를 가지고 끝없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아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흐름 안가운데 한 사람이 크게 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한 사람의 생입니다. 그 생에 있어서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무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씁니다. 음악.